자, 여러분들 매출 채권에 대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 자, 볼게요. 매출 채권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을 말한다. 여기서 일반적 상거래의 의미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당해 회사의 사업 목적을 위한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거래이다. 2번,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면서, 자, 이거 이상하죠? 회계상 거래가 돼야 되죠? 그럼 3번에 회계상의 거래이면서 일반적 거래? 일반적 거래이더라도요, 이 회사의 주된 상품이나 제품 거래가 아닐 수도 있죠. 자, 일반적 거래가 아니면서 회계상 거래, 이것도 이상하죠?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업 목적을 위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 사업 목적이라면 뭐 컴퓨터 제조업이면 컴퓨터라는 그 제조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자, 재무상태표의 매출 채권으로 계상이 되는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이제 뭐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 단기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미수수익이 있는데 매출 채권하면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이죠. 두 개의 금액을 더하면 15만 원입니다. 2번의 답은 2번. 자, 다음 중에서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으로 적합한 것을 물어봤는데요.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이라 하면 채권 계정입니다.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미수금이 되겠죠. 자, 나머지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은 부채계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대손상각비 계정은 비용 계정이고요. 대손 충당금 환입 계정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의 마이너스 계정 아니면 영업의 수익 계정이다. 이렇게 설명하셔야죠. 3번, 대손상각비는 재무상태표예요? 아닙니다. 대손상각비는 비용 계정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로 가고요. 재무상태표 표시가 되는 건 대손충당금이죠. 자, 4번, 대손충당금 계정은 매출 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거래 내용과 회계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거래 내용, 충당금 잔액이 없을 때, 즉 매출 채권 곱하기 대손율 마이너스 충당금 할 때 충당금 잔액이 없으면 대손상각비의 대손충당금 맞습니다. 자, 여기 금액이 없으면 플러스니까 대손상각비, 대손 예상액이 충당금보다 더 크다고 해요. 역시나 플러스 금액이 나올 거예요. 대손 예상액과 충당금 잔액이 일치하면 여기에 빵원이 나오겠죠. 빵원이 나올 때는 회계처리 없음이었죠. 따라서 3번이 정답. 자, 반대로 대손 충당금이 더 크면 마이너스로 충당금 환입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6번. 자, 주식회사 상원은 채권 잔액 2%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다음 자료에서 2016년 말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봅니다. 자, 채권 잔액이요. 2억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2%를 대손으로 설정하니까 4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기존에 충당금을 차감하시는데요. 충당금은 100만 원이었지만 5월 1일에 대손의 발생으로 30만 원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충당금 잔액은 70만 남을 겁니다. 대손이 발생하면 마이너스, 대손금을 회수하면 플러스였죠. 자, 이렇게 되면 330이 되네요. 그런데 자, 질문이 뭐였냐?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을 물어봤죠. 만약 대손 충당금이 재무상태표에 기록이 돼야 되는 충당금이 얼마냐라고 하면 400이었겠지만 추가로 설정할 충당금 이거 물어보면 330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으로 추가 설정할 건 330,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다음 자료에서 당기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대손상각비를 물어봤습니다. 자, 전기말 충당금이 2만 원이다. 당기 중에 대손 충당금의 변화는 없었다.
단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이 500이다. 1%의 대손을 설정한다. 기존에 충당금 1월 1일 날 2만 원 있었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2만 원. 자, 500만 원의 1%는 5만 원에 2만 원을 빼시면 3만 원이 됩니다. 자, 정답은 3번. 그 다음, 하나상사의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과 관련된 사항이다. 다음 중 맞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기초의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만 원이었을 때 대손 처리액이 50만 원. 자, 이거 조심. 대손 처리액이 50이라는 건 외상 매출금 채권에 대해서 50만 원을 없앴을 때 대손 충당금이 10만 원, 나머지가 대손 상각비가 40만 원. 자, 기말의 매출 채권 잔액이 3천만 원. 여기에 1%의 대손을 설정한다. 자, 기존의 충당금 잔액은 남은 거 없으니까요. 3천만 원에 1%에 해당하는 30만 원. 이만큼이 대손 충당금 설정할 금액. 자, 그러면 단기 중에 대손 충당금 단기 감소액은 60이다 그랬는데 차변에 대손 충당금을 쓰는 건 10만 원만 됩니다. 이 마지막 분계도요. 대손 상각비 30에 대변에 대손 충당금 30으로 마지막 분계는 충당금이 생기는 거래고요. 충당금이 없어지는 건 10만 원입니다. 기말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 금액은 30이다. 2번이 정답이겠죠. 자,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대손 충당금 잔액은 딱 요만큼 금액입니다. 30. 자, 그 다음 2016년도의 상각비는 여기에는 대손 상각비도 있지만 위에 대손 처리할 때 상각비도 있으니까 40에 30을 더하면 올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상각비는 70이겠죠. 자, 그 다음 거래에 대한 분계로 맞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8월 31일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1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다. 8월 30일 이전에 설정된 충당금 잔액은 4만 원이다. 자, 외상 매출금 10만 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요. 충당금이 4만 원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가 돼야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은 결산 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계산하는 경우의 예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계산형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센스를 묻는 문제죠. 왜냐? 매출 채권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이죠. 아, 죄송합니다.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은 그냥 대손 상각비이죠. 이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미수금이나 대여금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자, 따라서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그냥 대손 상각비 써야 된다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 기말에 충당금 잔액이 1만 원 있을 때 이 대손에 대해서 채권 잔액의 1% 설정한다 그러면 이 10만 원에 대해서 1% 설정하면 1,000원에 1만 원을 빼시면 마이너스 9,000원. 그러니까 환입을 쓴 거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0만 원에다가 1% 설정하면 1만 원. 그런데 기존에 1만 원이 있었으니까 회계 처리할 필요 없었고요. 자, 세 번째 분계는 110만 원이군요. 110만 원에다가 1%, 11,000원, 1만 원을 빼면 1,000원이 나오니까 차변의 대손상각비 1,000원, 대변의 충당금 1,000원이겠죠. 자, 따라서 네 번째 건 어차피 세 번째 거랑 식이 똑같아요. 그런데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불러서 틀린 거죠. 자, 11번 문제 갑니다. 주식회사 서울은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미수금의 기말잔액 4,500만 원. 2%의 대손을 설정하기로 한다. 기초 대손 충당금이 40이 있었고 죄송합니다. 자, 32만 원의 대손이 발생이 되었다면 32만 원의 대손을 가져다 썼다면 회사에 남은 충당금 잔액이 8만 원. 보충법에 의해서 설정을 하자. 자, 4,500의 2%는 90만 원. 기존에 8만 원의 충당금 잔액만 남아있다. 그렇다면 81
2만 원을 설정하자. 차변에 82만 원, 대변에 82만 원. 그런데 두 가지가 있죠. 자, 2번 문제는 미수금을 물었습니다. 무턱대고 1번에다가 체크하시면 안 되겠죠. 미수금을 물으면 기타의 대손상각비예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죠? 앞에 문제에서도 얘기했어요. 미수금이나 대여금은 기타의 대손상각비이므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셨습니다. 어때요? 자, 이론형 문제로 나온 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실무형으로 자주 많이 물어볼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회계 처리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기 부분을 풀다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넓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저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할게요.